안녕하세요, 송상케미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오늘 조금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 저희 종목들이 내일도 자 관심권에 있고 관심주를 볼 수 있어서 매일 저녁 때 올려드리고 있죠. 오늘 OTT 관련주 제가 살펴볼 거고요. 해저터널 관련주 제가 살펴볼 거예요. 그 아마존의 우리나라 진출 소식이 있어서 OTT 관련주를 많이 핫했는데, 자, 또 해저터널 관련주도 오늘 핫했습니다. 이 종목들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내일 또 어떤 위치에서 매수하는 게 좋은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 시장에서 좀 핫했던 이 주식들이 OTT 관련주죠. 자, 영상 콘텐츠 관련인데 뉴 코퍼스 코리아 외 여러 종목들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짤막하게 기사를 몇 개 살펴보면 이 코퍼스 코리아가 이 아마존 한국 OTT 진출할 것 이런 선언과 함께 자 굉장히 핫했는데, 이 SK텔레콤이 아마존 프라임과 온라인 동영상 OTT 서비스 협력을 논의 중이며 이르면 5월, 늦어도 7월쯤에는 아마존 프라임 협력물이 시장에 출시될 것이라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코퍼스 코리아에 투자자 관심이 쏠렸는데, 이 아마존 프라임이 아마존 OTT 서비스로 전 세계 약 1억 5천만 명의 이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이 코퍼스 코리아가 아마존과 일본 내 한류 채널 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죠. 자, 그러면서 오늘 코퍼스 코리아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이게 코퍼스 코리아가 이제 핫함과 동시에 이 전체적으로 OTT 관련주 굉장히 핫했어요. 자, 보시면 이거 신규 상장주죠.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상한가 따상 같고요. 팬 엔터테인먼트를 필두로다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뉴 에이스토리, 제이 콘텐트리 등, 자, 쇼박스, 뮤직 스튜디오 정신없이 많이 오늘 상승했는데요. 시장이 되게 지루한 와중에 이렇게 좀 테마가 형성된 이런 종목들 위주로 거의 움직여서 이 종목들에 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코퍼스 코리아를 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월봉의 추세 먼저 확인하는 게 좋겠죠? 굉장히 이렇게 조용하다가 정신없어 이 차트가 고점인 이 3,280원 찍었다가 다시 저점인 1,860원대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왔다 갔다 엄청 이 급변나게 좀 심한 자 이런 차트죠. 현저가 위치가 절대 싼 위치는 아니에요. 자, 예전에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낮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손이 빠르거나 좀 이렇게 대응이 빠르신 분들이 좋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변곡점이 하나 있어요. 이때 5주선, 그러니까 5주간의 평균 가격을 좀 선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5주선인데 일종의 매물대로 작용을 해요. 이 자리가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빨갛게 고놓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가 돼요. 그래서 이 친구 이 자리 돌파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가격으로 보면 2,460원쯤 돼요. 오늘 2,540원에 끝났죠. 즉 2,400원대 밑으로만 밀리지 않으면 매수, 그럼 이제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일봉에서 보시면 그동안의 모든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완벽하게 돌파한 대량 거래가 터졌죠. 항상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변화는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일본 고점이 맞고 떨어진 자리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변곡점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오늘 고점이 2,800원대를 찍었는데 이 자리는 이때 1월 28일 날 찍은 고점이기도 해요. 따라서 이 고점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 변곡점, 그러니까 5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쫙 올라가다 툭 떨어진 지점이 이렇게 딱 선이 꺾인 이렇게 강력한 저항선이 되죠. 매물대. 자, 이 자리 맞고 떨어졌습니다. 자, 이 친구 물론 내일도 또 날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보다는 어쨌거나 이제 며칠 조정 받겠죠. 대량 거래가 시연되면 물론 그냥 가는 것도 많아요. 하지만 또 이렇게 쉬었다가 며칠 조정 받으면 5일선 근처에서 매수 또는 5일선과 11선 근처에서 매수해서 노리는 게 눌림목에서 항상 사는 게 좋아요. 이제 중간 장중에 막 붙어서 따라가서 단타를 잘 치고 스캘핑 같은 거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닌 다음에는 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꾸준하게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이 뉴죠. 뉴라는 종목인데 대단합니다. 그냥 월봉에서 단 한 번도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고 4개월째 잘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제 월봉의 전고점이 보통 17,000원대 여기고요. 중요한 변곡점 하나가 있는데 이 자리 끝에서 오늘 딱 멈췄어요. 이렇게 변곡점이 중요한데 이 자리는 이제 의미가 있어서 내일 추가로 상승할지 밀릴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자리 만약에 못 들어주면 밀릴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역시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진짜 좋은 주식은 절대 5주선을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우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거래량이 예전에 비해서 평균 거래량이 계속 늘어와 있죠. 이렇게 보면 이때보다는 어쨌거나 지금의 평균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5일선, 지금 21선 딛고 다시 5일선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애초에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자리가 우측 중요하고요.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당분간 5일선 타고 올라가면 월봉에서 한번 예전 최고가 노려볼만 할 것 같은데 조금 경계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많이 높은 위치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거는 오늘 좀 핫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OTT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을 건데, 그래도 이제 오늘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뭐 저렇게 사상 최고가를 찍고 뭐 이런 거보다는, 조금 들어올라간 것들을 좀 보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OTT에서 이제 엮여있는 이 종목들 중에, 영상 콘텐츠 중에, 이 키스트하고 SM, CNC가 많이 나이도 5%, 4%또 올라갔죠. 자, SBS 콘텐츠하고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래서 이 종목들에 관해서 볼 건데, 먼저 키스트를 보면, 이게 이제 월봉에서 현저가 위치를 봐야 되겠죠. 자, 월봉에서 보시면, 아까 보셨던 뉴라든가 이런 것처럼 월봉에 이렇게 최고점에 있는 게 아니죠. 보시면, 이렇게 높은 데 위치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이때 한번 급등하긴 했었어요. 1월 달에. 2월 달에 살짝 안착, 조정해졌죠. 3월 달에 다시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나갈 때 전고점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데, 2만 원대가 돼요. 그럼 오늘 상한가 자리가 되죠. 주봉에서 보시면, 물론, 이제 내일하고 내일모레 이틀 거래이 남아있지만, 여기 중요한 변곡점을 딛고 있는데, 이 변곡점을 뚫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맞고 떨어지고 하고 있는데, 이 거래일 동안 이 위에 올려놓고 이 자리를 새로운 지지선을 삼으면, 자, 키이스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을 끌고 일봉으로 오시면 21선 회복이 엄청 중요했는데 언제 회복해줬냐면 바로 3월 16일 날 회복해주고 잘 딛고 돌아나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키이스트는 21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자,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이스트는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가 이제 SMCNC라는 종목인데, 이 SMCNC라는 종목도 월봉에서 보시면, 자, 이제 바닥에서 이제 탈출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월봉에서 높은 게, 이 월봉에서 높은 게 더 빠르고 핫한 건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하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생기고, 또 이, 코퍼스 코리아처럼 이렇게 꼬리에도 달아버리면 월봉 최고점이 자꾸 점점 물리게 돼요. 자, 월봉에서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 SMCNC나 이런 것처럼 월봉에서 이렇게 낮은 거는 물려도 사실 크게 어디 오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밀려봤자예요. 그래서 좀 낮은 위치는 있지만 제가 조금 엄청나게 핫하거나 빠르진 않아요. 주봉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박스권 옆에 길게 있었죠. 아주 뭐 지겨울 정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 가니 도대체 이렇게 있는데 드디어 오선 위에 올려놓고 이쁘게 안착하고 돌아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나 이렇게 상황이 좀 좋아 보이고요. 일봉에서 역시나 이렇게 21선 한 방에 자, 회복해 주었죠. 그러면서 일봉에서 중요한 자리 뚫었습니다. 자, 일봉에서 중요한 변곡점, 즉 매물대 두 개가 존재해요. 이 자리 뚫으면 이 마지막 변곡점이 꼬리가 달린 끝부분, 이 날이 언제냐면 2월 16일이 달린 날인데 이날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점까지 맞고 떨어질 확률이 좀 있긴 하지만 여기만 강하게 뚫어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오늘 얼마나 실렸냐면 150만 주 실렸어요. 그동안 20만 주, 30만 주 실려다가 자, 거래가 조금 늘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내일 거래량만 빵 터져주면 이전 고점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OTT 20만 주 죽지 않으면 자, 괜찮아 보입니다. 재무 잠깐 보고 갈까요? 혹시 모르니까. 현금 유보율이 120, 현금, 이 조금 재무가 불안하긴 한데, 흑자 적자는 반복하고 있고, 뭐, 그게 또 상대표에다 나오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재무는 조금 완벽하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기술적으로는 예전에도 뭐 이렇게 큰 거래량과 대량 거래가 있었는데, 자, 다중 바닥을 잘 그리고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ESM, CNC는 조금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고, OTT 관련해서는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SBS 미디어 홀딩스를 볼 건데, 자, 이 친구는 사실 추세가 완벽하게 우하향이에요, 지금. 그러다가 이제 언제부턴가 좀 멈췄죠. 야, 우리 그만 좀 무너지자. 원바닥, 두바닥. 그러고 드디어 이렇게 5개월선이 올라섰습니다. 이 친구 순간 급등할 수는 있어요. 이때 언제냐면, 이날이 1월 27일, 26일, 27일인데 이렇게 한번 13% 이렇게 급등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뻘쭘하게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게 SBS 미디어 홀딩스에서 SBS 미디어 홀딩스는 그냥 이렇게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찍어봤는데 아주 100점 만점짜리는 아니고요.
투자하고 하향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월봉에선 돌아서서 순간 급등할 수도 있긴 하지만 또 동작이 느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 5선도 회복하지 못했고요. 관중에 넣어놨다가 일봉에서 좀 좋은 자리 회복할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SBS 미디어 홀딩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올려드리는 게 한번 나을 것 같습니다. OTT 관련해서는 어쨌거나 지금 이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 이제 또 구독자님들이 좀 관심이 있는 거 이제 초록뱀이나 대형 미디어 이런 것도 관심 좀 보시고요. SM 라이프 디자인, SM 라이프 디자인 잠깐 볼까요? 예전에 제가 SM 라이프 디자인 한 번 이 거래대금이 크게 변해서 언제였냐면, 자, 이날이었는데, 제 동그라미 커놨죠. 2월 8일 날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이, 굉장히 조용했었어요. 이 주식은 되게 크게 두각뜨는 주식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대량 거래가 빵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21선 기준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데, 그 이후로도 이렇게 박스권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날 15%또 떨어지고 다시 20선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월봉에서 이렇게 너무 낮은 위치가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리려다가 조금 주의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에서 자 21선 깨면 손절, 깨지 않으면 자 일단 들고 가는 게 맞는데 21선 기준으로 SM라이프는 좀 이 공략을 잘 해보시는 게 자 중요해 보입니다. 자 또 하나 관련주로다가 이제 해저터널 관련주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동아제일 특수건설 외에 조금 이제 해저터널 관련한 좀 주식들이 있어요. 자 오늘 몇가지 이렇게 살펴보면 이 동아지질 관련해서는 자 크레센도 에쿼터가 최대 주주인 이 동아지질의 최대 주주라고 그래요. 근데 왜 이슈가 됐냐면 이 알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요새 우주 산업에 엄청 열심히 있죠. 일론 머스크가 이 직접 투자한 스페이스X의 그 크레센도 에쿼티 이름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최대 주주라는 이 소식에 동아지질에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급상승을 하게 됐는데 이 동아지질의 차트를 보면 자, 이 거래량, 거래대금의 변화를 아주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닙니다. 라고 이제 5개월선 딛고 잘 돌아 나가는 입장인데 20개월선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렇지만 좀 돌파된 시도가 나와 있죠. 일봉 차트에서도 이런 차트는 좋아요. 21선 밑에서 21선 돌파하는 모습. 이렇게 주봉에서도 보시면 자, 이렇게 앞에 있는 모든 거래한 걸 다 잡아먹은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하게 오선에 이제 변곡점이 있어요. 매물대가 되죠. 나 이 친구 위에서 놀 거야. 이렇게 가긴 했습니다. 지금 이때의 변곡점이 바로 20년도 5월 달에 생긴 거기도 해요. 일봉에서 보시면 엄청나죠, 거래량. 자, 이렇게 보면 이 앞에 있는 작은 거래량 정도는 싹 잡아오는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누군가가 월봉 밑에서 뭐 개인은 아닌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일단 매집했다고 좀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내일 당장 날아갔나 안 날아간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건 모르죠. 그건 신도 모를 거예요. 자, 이제 대량 거래와 거래 대금이 변한 종목은 반드시 관심 종목에 제가 넣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추가로 밀릴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주문해서 보시면 시간을 잠깐 볼게요. 그리고 지금 좀 떨어져 있죠. 자, 이 친구가 이제 관종에 넣어놓고, 추가로 21선을 잘 지켜주는지 봐야 되고요. 또한 21선에서,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면, 다시 한번 이런 이 대량 거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제 매집이 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자,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종에 잘 넣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봉에서 이제 추세가 잘 틀어질 거고요. 오수만 잘 지켜주고 나가면 다시 한번 좋은 상승이 예상되고, 자, 월봉에서도 추세는 이제 우상향으로 잘 틀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권에 있는 게 좋아요. 항상 관종에 넣어놓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관종에 넣어놨다가 한 번 더 튈 때 잡아주면 좀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 특수건설인데요. 특수건설도 한번 핫할 땐 굉장히 핫해요. 이렇게 핫해요. 엄청 잘 올라갑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 때 큰 아픔이 있었고 자 이때부터 5개월 선에 안착을 잘 해주고 있어요. 월봉에서 이제 수익 관점에 들어가야 좋은 주식인데 이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주봉에서 보시면 이번 주 출발한 자체가 자 굉장히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이 예전에 주식이 상승하고 하락을 하면 그러니까 3월달에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면서 주식이 올라갔다가 툭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매물대가 많이 형성됐는데 이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 자 우리 이 밑으로 안 떨어질 거야 이렇게가 되면서 다시 돌아 나갔죠. 그러니까 이 자리 가격 밑으로만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7,600원쯤 되고요. 그래서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지금 거래량이 계속 터지고 있죠. 이렇게 밑에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일봉에서는 이 엄청나죠. 이때도 보면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이 대량 거래가 빵, 조용하던 주식이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물론 이제 이 주식이 내일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모르지만, 자, 어쨌거나 이때 중요하게 형성된, 자, 5일선 8,000원대, 이 자리를 이렇게 걸어놓고, 이 자리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 밑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5일선 잘 딛고 돌아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주식이 만약 추가로 하락해서, 21선을 잘 딛고 돌아 나가주면 지금 이제 정별 상태에서 20선 이렇게 뒤로 올라가겠죠. 추세가 턴이 되고 자 다시 한번 이 대량 거래에 들어온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관중에 놓으면 언젠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요. 이렇게 이 헤드선으로 관련주 중에 또 몇 개가 더 있는데 이 KT 서브마린 세명전기 이제 KT 서브마린을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이 KT 서브마린의 월봉 H는 아주 낮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이 강력하게 있던 매물대 좀 낮은 가격대 있을 때 높은 가격에 있을 때가 있는데 이때 이렇게 이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꼬리 달고 떨어져요. 이 KT 서브마린도 굉장히 꼬리맨이에요. 이렇게 꼬리를 길게 달고 툭 떨어지고 그래서 툭 떨어지고 하면서 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되니까 5개월 선을 깨놓게 되면 10개월 선을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크게 무너져요. 근데 저번 달 1월달, 2월달, 3월달 올해 잘 지키고 이번 달에 드디어 10개월 선 딛고 5개월 선 뚫었습니다. 이 제품은 이 친구 이제 좋은 지표예요. 그래서 자 5주선이 변곡점 매물대라고 그랬죠. 항상 5주선을 깨게 되면 이렇게 조정이 들어와요.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봉 하나가 한 주예요. 그러니까 엄청 지겨운 거죠. 자 이거를 지금 뚫었습니다. 뚫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번 주 내일 모레 이거 내일이 남았는데 잘 뚫어주면 굉장히 좋아요. 이 꼬리가 이 KT 선반의 꼬리 아주 특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엄청 잘 달아요. 꼬리를 보면 이때도 이 긴 꼬리, 이때도 긴 꼬리, 이때도 긴 꼬리. 근데 긴 꼬리는 저도 나쁜 게 아니고요. 자, 이 친구는 이제 한번 달려나가면 이때 예전 고점인 이 가격이 6,400원까지 보여요. 그래서 물론 내일 바로 올라갈지는 갈지 모르지만 일단은 5일선 근처 매수가 중요해 보이고 5일선 깨지 않으면 자 쭉 들고 가시면 좋은 수익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5일선 깨면 일단 손절하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손절이 빨라서 좀 손실을 최소화하고 또 비중 조절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는 종목 같으면 좀 비중을 싣고 조금 어렵고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비중을 약하게 해서 조절해 나가는 그런 습관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거에 대한 관점도 잘 대응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어쨌거나 이 OTT 관련해서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그리고 자, 해저터널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이 정도 살펴봤고요. 이 외에도 또 본인들께서, 구독자분들께서 나름 또 따로 OTT 관련주를 갖고 있거나, 자, 들고 계시다면 위치만 좋다면 굳이 지금 팔지 않는 게 좋아요. 물론 오늘 하루 핫하고 며칠 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번 이슈가 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좋은 이슈로 주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내일 좀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들을 살펴봤고요. 항상 좋은 투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